그럼 이제 회귀 분석이 뭐냐,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하나의 종속 변수,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 그러면은 얘가 얘가 종속 변수, 얘가 종속 변수죠? 얘가 독립 변수고, 네. 얘는 왜 종속 변수냐면 얘는 x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얘는 무조건 얘한테 종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속 변수라고 하는 거고, 우리 중학교 때 그냥 배웠던 것들 그냥 좀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한 계정의 독립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할 수 있는 수학적 모형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좀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여기에서의 관계도 선형 관계를 주로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그 뭐 2차원이라던가 아니면 3차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규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부는 가능해요. 가령 이런 뭐 로그 함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자연 로그를 씌워서 이거를 선형으로 바꿔주는 작업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의 범위에서는 밖에 나가 있는 그 과목 범위 밖에 나가 있는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거든요. 자연 로그 씌워서 회귀 분석을 돌린다던가. 그럼 이제 성장률 같은 걸 계산을 할 때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일단 이 챕터에서는 저하고 가장 그 기초가 되는 단일 회귀 분석, 그리고 단일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가 하나인 거고, 그리고 다중 멀티플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그 중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인 그런 분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형으로부터 관심 분야를 예측하거나 통계적 추론 등을 하게 된다는 건데, 관심 분야를 예측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러한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세트 안에서는 향후에 미래에 뭐 이런 x값을 얻었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어떤 프레딕션 그 펑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한 통계적인 가정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면은 분석이 불가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처음에 이거를 개발한 통계학자들 있을 때는 물론 통계적 가정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현대 통계학으로 넘어오면서 이 가정을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고쳐서 기존의 회귀 분석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이론들도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근데 그런 개발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100% 가정을 만족하는 회귀 분석은 사실상 없어요. 뭐라도 하나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회귀 분석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거 적용을 할 때는 모든 가정을 가급적이면 다 만족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크리티컬한 가정들은 무조건 만족을 시켜야 되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정해서 최소화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 절대적으로 이 가정 모두가 100% 맞아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좀 범용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그 가정의 약간 유연함 정도가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써놨죠? 위배될 경우에는 모형 수정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가정이 뭘까요? 대표적인 가정이 딴 게 아니에요. 제가 뭐 계속 그 선형관계, 이렇게 코릴레이션 얘기할 때도 선형관계 얘기했지만 X하고 Y는 선형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가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차항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각각 우리가 이 선을 그었을 때 이게 추정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실제 y, i가 있으면 이제 이만큼을 오차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만큼을 오차라고 할 때 오차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은 0이면서 분산을 따르는 이런 노멀 디스트리뷰션 과정을 따른다. 이런 것들도 이제 그림으로, 그러니까 패키지 돌려보면은 이거 그림으로 나타나거든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을 점검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오차항이 당연히 독립적이어야 돼요. 각각의 오차항들이 보통 이제 IID라고 표시하죠. 네, IID로 0에서 분산 시그마 스퀘어를 따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회귀 분석의 종류에는
제가 이제 앞에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게 독립변수가 한 개인 게 있고 여러 개인 게 있어요. 네, 한 개인 거를 단순 회귀 모형이라고 해서 심플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개 이상인 거를 우리가 멀티플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용어를 붙입니다. 뭐 수식은 이래요. 이게 그냥 지금 보시면 얘만 없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산수 배울 때 얘만 없으면 얘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그 다항식으로서는 1차항인데 그 1차항의 다항식이 많은 그런 직선이 되는 거고요. 얘는 뭐 그림으로 표시하기가 좀 어려운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오차항들이 좀 존재를 하는 거고요.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이제 두루두루 말씀드렸죠. 이제 뭐 광고비 집행을 하면 이제 매출이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거를 말씀드렸고, 그럼 다중회귀 모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막 회사원들이 연봉을 받는 그 기준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어떤 연구자가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를 궁금해해요. 그럼 연봉이라는 게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지 이제 해보면 나이가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이게 X1 그리고 학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걸 X2 그리고 뭐 거주지 에 따라서 연봉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죠. 당연히 이걸 이제 연구자가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를 이제 계속 추측해 나가면서 그게 맞는지를 통계적으로 얼마나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둘 지금 제가 수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각각의 X1, X2, X3는 나이, 학력, 거주지가 될 거고 거기에 맞는 민감도 일종의 기울기 각 다항식에서의 기울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가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게 지켜져야 된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선형관계가 존재한다는 거는 이런 선형관계가 존재한다는 뭐 기울기가 스티픈하거나 뭐 플래트닝 되거나 아니면 기울기가 0 미만이거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정규 분포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오차항이 평균 0과 시그마 스퀘어를 따르는 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등 분산성이라고 그걸 표시를 많이들 해요. 그리고 오차항들 간의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그 오차항들 간의 어떤 관계를 찍어 보면은 막 이렇게 퍼져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뭐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거나 이러면은 통계 회귀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가정이고 그리고 상관관계는 0이죠. 그리고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0이어야 돼요. 이 가정이 위배되면 공선성, 코리니얼리티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예가 있을까요? 자동차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은 뭐 회사, 브랜드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어느 나라 자동차냐, 한국 거냐, 뭐 미국 거냐, 아니면 뭐 독일 거냐,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컨트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옵션의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옵션이라는 건 당연히 뭐 내비게이션이라던가 뭐 문루프라던가 이런 걸 얘기를 할 텐데 그 변수 하나에 내비게이션 장착 여부, 장착 여부라는 걸 독립 변수로 하나 딱 넣어 버렸어요. 근데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다른데 이 옵션 장착 여부와 내비게이션 장착 여부는 이건 완전 같은 거잖아요. 얘가 내비게이션이 장착돼 있으면 옵션이 당연히 돼 있는 거니까 이 두 개의 상관관계는 무조건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1이겠죠. 거의 정직선으로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는 가정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뭐 얘를 제거한다던가 아니면은 얘를 제거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